대한 프랙션, 수소에 대한 프랙션, 분자량에 대비한 탄소, 수소.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시험 직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숙제에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연소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할 때 따져주는 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했고, 뭐 그 필요한 양을 이 탄소의 무게로 대비하거나 또는 22.4 세제곱미터 부피로 나눠져서 개수가 이렇게 산소의 경우 필요한 양이 2.667 kg, 부피로는 1.867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2 나누기 탄소 무게 11로 나눈다든가 또는 22.4 나누기 11로 한다든가 이런 값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걸 따지면서 우리가 이제 theoretical 에너지면 공기에 필요한 양 A0을 구했고, 이 값에 산소에다가 뭐 나눠주기 하는 식으로 A0을 구했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값 11.49 빼기 2.667이 나머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의 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 일종의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는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물속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머플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공기는 예를 들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고, 이산화탄소 나가는 양은 다시 무게로 3.67kg, 그럼 부피로 1.867 세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이런 이론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자, 인풋 되는 양을 따져주고 아웃풋 되는 양,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은 빠져나가는 건 무엇으로 대표가 됩니까? 자,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는 다 소모되었고 빠져나가는 것은 뭐가 있죠? 이 첫 번째 반응에서 CO2하고 플러스 N2 두 개가 빠져나가거든요. 자, 두 번째 반응, 이렇게 불완전 연소했을 때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CO 하고 N2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에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고려하겠지만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빠져나가는 양, 이 부분을 우리는 theoretical dry gas, 이론적인 건조 가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 질소량하고 이산화탄소량 더해주면은 12.49kg, 부피로 따져주면은 8.80 세제곱미터. 자, 마찬가지 일산화탄소도 6.75kg 또는 부피로 따지면은 5.38 세제곱미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필요한 공기, 인풋되는 공기를 계산하는 거. 기말고사 여러분들 물어볼 것은 아웃풋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 아웃풋되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 퀴즈 보기 전까지 브리프하게 봤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기말고사에 좀 비중 있게 자료를 내용이고 워낙 중요한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반복하겠습니다.
어떤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가 있고 또 실제 소모되는 공기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의 관계는 항상 어느 게 절대적으로 크다. 실제 소모되는 게 크다고 했죠. 그래서 XS에어는 지금 M이라는 이론과 A 나누기 A 나트에서 사용하면 M이 이렇게 하다면 XS에어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MA 제로 빼기 A 나트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값, M 값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실제 최대 사용 가능한 이론적인 산소 나누기 이론적인 산소 양에서 과잉 산소, 연소가 되지 않고 빠져나오는 산소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고 자, 우리가 어떤 연소가 되고 인풋 되는 결과하고 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활용이 다 되고 자동차라고 하면 머플러에 기기를 넣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가 산소 값과 CO2 값입니다. 산소와 CO2. 이 산소라는 건 뭐죠? 원래 산소는 100% 연소되면 하나도 안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과잉 산소가 있다면 이제 여기서 찍히겠죠. 그래서 실제 소모되는 공기양 대비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양은 실제 가용 가능한 최대 산소량 21%대 21% 빼기 엑세스 산소, 실제 소모가 된 산소양. 그러니까 넘치는 양, 최대양, 그 차이가 실제 소모된 양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최대량, 실제량, 이론적인 최대 산소, 실제량. 이 말은 또 다시 어떤 비율이 되냐면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CO2량 그리고 배기가스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실제 CO2. 자, 이 값들은 미어 값이죠. 실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기구에서 찍어내는 값입니다. 측정하는 값. 자, 우리가 이 값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값을 통해서 이론 공기량을 유추해내는 거고 또 이 값, 이 CO2 매스 값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은 산소에 대한 맥시멈은 항상 21% 우리가 고정을 해 놓으니까 산소 값을 알면은 M 값도 구할 수 있고 A0도 구하고 CO2 맥스도 구하고 모든 게 하여튼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산소 값을 구해서 구하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구해서 구하든가 상호간의 수로 연결이 되니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양과 자, 이 이산화탄소도 따지고 보면은 C 플러스 O2가 완전 연소하면은 산소가 1몰 소모될 때 이산화탄소 1몰 발생하니까 산소의 최대 사용량 대 실제 사용량, 이산화탄소의 뭐 최대 발생량 대 실제 나타나는 이런 게 서로 1대1의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이런 비례식이 나타나겠죠. 근데 표현하는 게 좀 혼란스러운 게 여기서는 실제값, 이론값. 근데 여기 보면 이 이론값 대 뭐 다른 값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하여튼 무엇이 공기를 중심으로 볼 때 무엇이 최대고 실제 사용되는가, 산소를 볼 때 무엇이 최대고 무엇이 실제 사용되는가 이런 양자 간의 관계로 보면은 이 나트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닐까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산소도 이산화탄소 표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산소는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이론적인 최대량 빼기 실제 값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고 이산화탄소는 실제 값 나누기 최대 발생량. 자, 모든 게 다 N과 연결이 되고
이게 여러분 기말고사에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내용을 봅시다. 자, 이전까지 수업은 우리가 이 엔진에 집어넣는 부분만 따지고 있었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엔진에서 빠져나오는 거, 엑싯 하는 뱀핑하는 그런 부분만 중심으로 보면은 자, 실제 드라이 컨버스션 가스 연소가 돼서 빠져나오는 뱀핑되는 가스와 theoretical 이론적으로 드라이 컨버스션 가스 이론적으로 최대 나올 수 있는 가스 GD나 이론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따질 때 이 양자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으로 표시되냐 하는 바로 이 액세스 에어 부분입니다. 액세스 에어가 실제에는 액세스 에어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액세스 에어까지 나오는 부분을 감안해 주었을 때 최대 어떤 배출되는 가스가 되겠죠, 그죠? 보통 액세스 에어는 무시하고 본다고요. 하여튼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론적인 건조 가스랑 배출되는 가스는 자, 질소는 무조건 인 한 만큼 그대로 아웃되니까 나오고 나머지는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전사하면서 산소가 산화시킵니다. 산소가 붙어있는 모든 산화물들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in the simplest situation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 뱀핑 가스는 to be represented by the sum of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그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연료는 모든 게 이제 C하고 H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H도 고려해야 되지만 H는 중요하지 않은 게 H는 다 물과 결합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드라이 한것만 드라이 한 것만 보니까 H는 일단 따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웻 한 것, 물까지 감안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수소, 드라이 할 때는 CO2. 그런데 수소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자, 질소 포션은 공기 중에 산소 21% 뺀 질소 나오고 그죠? 탄소 포션은 1.867C가 되고 그 다음에 연료 중에 원래 황이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0.7 곱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0.8N은 뭡니까? 연료 중에 자연적인 질소가 들어있어요. 이 질소는 공기 중에서 오는 질소 연료 중에 자체적으로 질소 성분이나 아민 계열, 질소 성분이나 판 계열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카운트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넣자면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론적인 게 되고 실제는 우리가 과잉가스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 이론적인 거에다가 더하기 n-1, a-, 이게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은 바로
0.8도 그러니까 22.4 나누기 몇 하면 되죠? 28. 그죠? 그럼 0.8이 되죠. 여기에 우리가 드라이 가스가 아니라 물이 나오는 수증기까지 나오는 거 다 감안하면은 GD 텀에다가 5.6H 5.6H는 싱그러하고 근데 그 뒤에 수소 때문에 나오는 5.6H고 1.244W는 뭐죠? 물에 뭐 나오는 뭐 하면 그렇게 됩니까? 분자는 20% 나누기 18. 물의 분자량 그러면 1.244 자, 이론적인 드라이 가스는 엑세스 에어를 감안하지 않은 질소와 이산화탄소 거기에다 불순물인 황, 질소 뭐 이런 걸 감안해 주면 되고 실제 건조 가스는 플러스 엑세스 에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줬던 거고 자, 실제 물까지 감안한 토탈 벤팅 가스는 수소에 의한 물에 의한 연료 속의 수소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물 이런 거 총체적으로 다 감안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N 구할 때 실제 CO2 양 대 CO2 max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묻냐면은 산소양을 엑세스 산소양이 얼마이다 CO2 max는 얼마이다 과잉 지수 같은 것을 계산하게 하고 그럼 CO2 max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산소는 항상 그 변수가 하나로 이제 항상 주어지고 CO2는 이거 하나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또 필요한 건 A와 A 관계까지도 설명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배출되는 가스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직접 센서로 측정하니까 계산하게 되고, 자, 이 방법 말고 연료의 조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맥스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CO2 맥스를 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 이거 뭐 표현하는 방법이 뭐 다양한데, 분자에 이산화탄소 발생하느냐, 뭐 저 수식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출되는 가스 총량, 이론적으로 연료 중에 토탈 뱅크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접근한다는 게 전혀 다른 게, 이건 연료의 조성만으로 따져주는 부분이고, 연료의 특성을 알면 이론적으로 이산화탄소 얼마 만들어줄 수 있다. 전체 배출되는 포션 중에 이론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이건 뭐죠? 어떤 산소의 양을 따져서 이렇게 어떤 실측 중심, 그래서 예측 중심, 결과적으로 서로 일치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가정상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 너무 많은 이론들을 봤는데 실제는 중요한 게 시험에서 이런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물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 잠깐
다음 주 월요일이 기말고사니까 이건 내가 풀어주는 거보다 홈워크 9으로 이번 주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숙제 홈워크 9으로 했습니다. 좀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이해가 되겠죠. 풀어주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숙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숙제입니다. 즐겨보시도록. 자, 오늘 수업은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다들 수고했습니다.